해외발 희망 보고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해외 건설. 와, 해외 건설 수주액이요 2024년에 1965년 11월 이후 59년 만에 누계로 봤을 때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1965년 11월에 이게 태국의 고속도로 수주를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당시 수주액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522만 달러인가요? 522만 달러. 그렇게 아주 처음 조금 시작했어요. 태국 고속도로로. 1973년에는 1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이것이 지난 2010년에 바라카 원전을 건설할 때는요. 716억 달러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인들의 맨발 정신으로 지금까지요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2020년 그 어려운 시기에도 351억 3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2021년에도 305억 8천만 달러. 작년에는 굉장히 셌죠. 371억 1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를 보십시오. 82억 1,200만 달러입니다. 작년에 55억 1,900만 달러 대비해 보면요. 이게 막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말입니다. 48.8%가 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경제가 어렵다. 지금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진짜 경제가 어렵거든요.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해외 건설 수주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참 대단한 능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요. 물론 중동이 많습니다. 중동에서 우리가 60.4%나 됩니다. 49억 5,900만 달러로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북미 태평양보다가 아시아 지역보다 유럽이 등장을 했어요. 유럽이 말입니다. 11.2%로 9억 2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유럽이 등장을 했다는 건 결국 원전에 대한 수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원전을 짓는 수주도 있지만요. 원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주도 있거든요. 유지 보수하는 수주도 우리가 수주를 하니까 유럽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태평양 지역에서는 10.3%로 8억 4,500만 달러. 좀 적죠.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게 8% 비중인데 6억 5,900만 달러. 주로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가 수주하는 게 많습니다. 아프리카도 늘고 있습니다. 5.9%로 4억 8천만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중남미 시장에서도요. 3억 4,9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4.2% 수준. 진짜 어렵다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건설업체는 해외에서 살아날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국내는요. 지금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더기 폐업하고 있거든요. 2024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종합건설사는 641개가 망했고요. 전문건설사는 3,034개가 망했어요. 전체적으로 3,675개나 망했잖아요. 올해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도 1월, 2월만 놓고 봤을 때 종합건설사가 109개나 벌써 망했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1.3개, 1.4개가 망한다고 해요. 전문건설사는 525개가 망했고요. 1월, 2월 두 달 동안에 634개나 망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망하죠.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국내에서는 진짜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문제는 해외 건설은 우리가 수주를 하면 인력을 데려다 쓰잖아요. 인력을 데려다 쓰는 인력들이 대부분 말입니다. 뭐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쓸 수가 없다. 관리자로 쓸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건설을 수주를 하면 이게 하청업체라고 있잖아. 하청업체가 일반적으로 따지면 전문건설업체거든요. 이 전문건설업체가 같이 따라 나가주면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요.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잘 만들면 해외 수주에서 많이 따는 거 우리 전문건설사들이 같이 나가고 가능하면 국내 인력들도 같이 파견이 되고 하면 지금 해외발 희망보고서라고 하지만 이게 해외발 부자보고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희망해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일부 좌파 빼놓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문제는 이 일부 좌파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는 게 문제죠. 좌파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요. 좌우를 가릴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왜 좌란 말이 계속 써지는지 모르겠어요. 진보란 말은 써져도 괜찮지만 좌파는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안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발 나라 혼란 부추기지 말고 그냥 좌파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고 편하게 아니 뭐 이데올로기도 맞고 맞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 살면서 혼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잘만 운영을 하면 대한민국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좀 보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해외 쪽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해외 쪽은. 저는 더 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금선 회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박사님,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